네, 소프트뱅크의 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좀 쉬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1년에 한 번 이 소프트뱅크 월드에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제 나름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초지능이 10년 이내에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초지능입니다. 초지능이란 무엇인지, 호지성이란 무엇인지, 지성과 지능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AGI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AGI. 인공지능, 일반 지능을 의미합니다. AGI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네,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지능과 거의 1대1 수준이 되는 것을 AGI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건지, AI가 말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벽 너머에서 들으면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테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AGI는 작년 이 자리에서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10년 이내에 올 것이라고 확실히 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AGI는 10년 이내라는 생각이 아니라 확실히 잡혔습니다. 현재 제 솔직한 기분으로는 AGI의 달성 시기가 3년 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GI에는 5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이건 인간과 거의 동등한 속도입니다. 0.1초에서 0.2초 이내에 빠르게 말이 오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끼어들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마치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레벨 1의 부분입니다. 레벨 2는요. 이미 벌써 반년 정도 전부터입니다. 오픈 AI의 챗GPT 4.0은 미국에서 말하자면 대학의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법학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레벨 2는요. 모든 과목, 모든 주제입니다.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역사라든가 모든 과목에서 학사학위 수준, PhD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레벨 2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신이 5개 정도의 박사학위 수준을 통과할 자신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1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의학과 물리학과 수학, 화학과 모든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AGI로 말하자면 이게 레벨 2입니다. 레벨 3는요. 에이전트 기능입니다. 당신을 대신해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레벨 4는요. 드디어 AGI가 발명을 하기 시작하는 게 레벨 4입니다. 레벨 5는요. 이 에이전트가 1대1의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인 활동을 무리지어 수행하는 게 레벨 5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레벨 5의 AGI의 레벨 5를 초월하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ASI의 세계입니다. 이 ASI는 이 AGI 레벨을 1만 배 정도 초월한 것입니다. 그 H 부분, 그 지능의 부분을 ASI라고 정의했습니다. 영재의 정의는 인공지능 초지능, 즉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입니다. 얼마나 슈퍼한가요? 이 아이는 1대1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하기 쉽죠. 네, 얼마나 슈퍼한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에 따라 그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많아진다고 하면 영재는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몇 배 정도가 될지는요, 거기에는 정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언제 몇 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용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용기를 가지고 충전 이내에 1만 배의 인간의 지혜를 1만 배 초월하는 AGI, 이 1만 배 수준의 영재가 10년 이내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ASI, 인공지능이죠. 네, 초지능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 초지성이 10년 이내에 오면 이 지능과 지성의 차이에 대해 이후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 인간의 뇌세포는 어떻게 작동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이건 뉴런의 사진입니다만, 뉴런, 우리 인류의 뇌세포 안에 뉴런이 몇 개 정도 들어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약 1000억 개 정도입니다. 네, 뉴런이 1000억 개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뉴런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걸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가 뉴런의 줄기라면 시냅스는 가지와 잎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줄기에 세밀한 가지와 잎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 시냅스가 가지와 잎이 붙었을 때 뉴런이 연결되어 전기 신호가 흐르거나 화학적으로 물질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연결된다는 것은 물체가 연결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걸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가 인간의 뇌에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없네요. 즉, 이 질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 뇌에 뉴런이 얼마나 있는지 뇌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시냅스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냅스가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은 마치 컴퓨터의 트랜지스터 세계와 같습니다. 이처럼 붙으면 전기가 흐르고 떨어지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시냅스는 우리 뇌에 약 100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뉴런의 수 혹은 시냅스의 수와 우리의 지능, 이게 개나 원숭이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자리 같은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똑똑한지는 뉴런의 수에 대체로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냅스의 수에도 대체로 비례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 뇌의 1만 분의 1이죠. 금붕어 같은 물고기입니다. 그래, 좀 더 그것보다 적게 되면 모기 같은 경우가 되겠죠. 네, 대략 1조 개의 시냅스가 있는데 이 인류의 시냅스 수는 20만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건 DNA입니다. DNA가 우리의
생명체를 설계하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10,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조개의 상태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시냅스에 해당하는 행성 AI의 파라미터는 이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성 AI에서는 수조개가 가장 큰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성 AI를 만드는데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파라미터 수를 줄여 비슷한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전기와 칩이 덜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찾고 아름다운 일본적 노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성 AI를 만드는 거죠. 네, 우리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며 일본 제품이니까 뭔가를 개선해 보자고 하는데 이건 파라미터 수를 줄여서 비슷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아니 그렇게 적은 파라미터 수로 하면 전기가 그다지 필요 없게 된다고, 칩의 수가 그다지 필요 없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 아름다운 노력이라는 식으로 일본적이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건 저에게는 변명 같아요. GPU를 살 수 없고 전기가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작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일본의 길이 좁아서 논두렁길로 다닐 수 있는 이륜차, 자전거를 만든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사회가 오더라도 우리 회사는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건 저에게는 작은 성공일 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세계에서 새로운 기술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수조개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수십 조개가 되고 수백 조개가 됩니다. 확실히 늘어나고 있죠. 이게 늘어날수록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게 만들어서 효율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진화는 어떤 걸까요? 강하고 똑똑하고 훨씬 더 똑똑하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숙제를 푸는데 수업에서 성적이 3등이나 10등인 친구에게 숙제를 물어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1등 학생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 일부러 걔는 밥을 많이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5등인 걔에게 물어보자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물어본다면 가장 똑똑하고 정답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와 기업은 모두 경쟁하고 있으니까요. 경쟁 속에서는 가장 뛰어난 지혜, 가장 뛰어난 기능에 압도적인 가치가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파라미터 경쟁, 뉴런의 수를 늘리고 시냅스의 수를 늘리는 것은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류가 가장 지혜로운 지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붕어는 ABC를 알 수 없어요. 이런 거죠. 이 파라미터가 점점 늘어나면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할 모델과 데이터입니다. 이걸로 파인 튜닝을 하면서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IT 세계에서는 정보혁명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정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뉴스에 나오는 정보, 날씨 예보, 그리고 백과사전처럼 나오는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이걸 검색하고 있었죠. 우리가 인터넷 세계에서 가장 큰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가 검색 엔진입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그 정보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인터넷입니다.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의 대홍수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바로 검색 엔진이었습니다. 네, 이 정보에는 검색이라는 가장 큰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거죠. 검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것이지만 검색한 정보는 과연 어떤 걸까요? 과연 인터넷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인터넷의 정보 검색이 반드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키워드로 찾아낸 것만으로는 그 내용은 결국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건 인간의 머리였죠. 이게 처음으로 혁명이 일어났어요. 특히 작년쯤부터 갑자기요. GPT의 세계에서 이건 GPT에서 P와 T는 프리트레이닝을 의미합니다. 사전 학습을 통해 우리 대신에 모든 지식을 사전 학습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질문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에 기반해 답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GPT입니다. 지식을 이해하는 거죠. 이건 뭘까? 헤헤. 이런 거죠. 자, GPT는 여러 가지 단어, 이걸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압도적인 수의 토큰 단어에 대해서 각각의 인덱스를 붙여서 벡터로 이 단어와 저 단어가 가까운 정도, 관계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모든 벡터 인덱스를 붙이고 그걸 처리해서 단어와 단어를 이어붙여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하면 챗 GPT가 대답해 주는데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면 반드시 챗 GPT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단어의 연결일 뿐이니까요. 생각하고 있는 건 반드시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의 주요 주제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진화가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생각한다는 것, 이게 리즈닝이라는 방법인데 리즈닝이라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하고 싶어요. 이 생각하는 리즈닝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꽤 많이 사용하고 있겠죠. 나는 매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아침부터 사용했어요. 네, 저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없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할지 말씀드릴게요. 오픈 AI가 지난주부터 오픈 프리뷰를 발표해서 프리뷰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중에서 챗 GPT를 사용하고 계신 분, 내 유료 버전을 구독해서 일처럼 사용하고 계신 분 손 들어주세요. 마음 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미 절반 이상 70%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역시 오늘 오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앞서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70%의 보급률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오늘 오는 분들은 역시 소프트뱅크가 있으니까요. 이건 앞서 있는 분들입니다. 앞서 있는 여러분도 이 원을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의 다였어요. 오원과 챗 GPT의 차이점, 그 구조를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로인인가요? 이건 대박이네요. 대박이라는 거죠. 제로인이라는 건 여러분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한 명 정도는 아마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키워드가 있었으니까요. 네, 오늘 이걸 여러분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는 이게 노벨상감이라고 생각해요. 서치, 검색 엔진은 아는 것이라는 거였죠. 챗 GPT의 GPT는 사전 학습으로 이해한다는 시였죠. 이번 5원은요, GPT라는 머리 글자가 붙어 있지 않아요. 사전 학습이 아닌 거예요. 사전 학습의 프리트레이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GPT라는 세 글자가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5원은 전혀 새로운 모델로서 다시 정의하자면
그런 이유로 이름이 오원이 된 거죠. 오늘 이 오원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만 그 전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이 되면서 GPT-4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네, GPT-3로 박사 수준의 물리학이나 과학, 생물학 문제를 풀면 박사 수준에서 몇 퍼센트 정도 풀 수 있을까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거의 전부가 정답을 맞추지 못할 수준일 거예요. 박사 수준이니까요. 전문가라는 것은 PhD, 즉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박사 수준의 시험에서 GPT-4는 56%의 정답률을 보였어요. 인간 박사들은 정답률이 더 높았죠. 하지만 이번 원은 무려 78%로 인간 박사 수준을 초월한 거예요. 처음으로 초월한 거예요. 오원은 다른 모델들을 초월하지는 않았어요.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요. 그래, 이 오원이 처음 못다고. 그럼 수학은 어떨까요? 수학은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내용을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학은 생각해야 해요. 내포에서 13%의 정답률이었어요. 이번 오원은 무려 83%입니다. 압도적으로 다르죠. 즉 지금까지는 행성 AI가요. 수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잘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모델들도 모두 비슷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었군요. 하지만 처음으로 오원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수학의 증명 문제라든가 박사 수준의 문제를 척척 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학자 수준의 문제를 척척 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프트웨어 코딩은 어떨까요? 소프트웨어 코딩도 생각해야 해요. 생각해서 코딩을 한다는 거니까 지금까지의 GPT-4는 가장 발전된 모델이었죠. 11%의 코딩이 가능했고 정답이었어요. 가장 좋은 코딩을 할 수 있었죠. 몇 번 문제의 코딩이죠. 어려운 코딩에서 11%를 할 수 있었고 이번 오원은 무려 89%입니다. 압도적인 능력이에요. 이제는 일반 프로그래머들은 모두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데요. 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포의 세계에서는 속도가 중요했어요. 속도죠.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가능한 한 인구가 많이 사는 곳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레이턴시와 속도 경쟁을 하면서 경쟁해 왔어요. 이건 검색의 세계 아니면 챗GPT의 세계에서 이 속도가 꽤 중요했어요. 하지만 오원이 되면 이 속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깊이를 자랑하게 돼요. 그런 단계가 온 거군요.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 5시나 6시쯤에 입력했어요.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가능한 한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꽤 간단한 것도 물어보지만 가능한 한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무려 75초나 걸렸어요. 답하는. 내가 멈춰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잘 답해주지 않아서 지금 어떤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있는지 중간 상태가 나타나더라고요. 아,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구나. 아, 다음엔 여기 생각하고 있구나. 보면 머리를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즐거운 거예요. 기다리는 것에 기쁨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즉
상당히 깊은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요. 여러분 웃으실 거예요. 내가 1천만 엔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걸 1억 엔으로 만들어서 돌려주길 바란다고. 네, 오한이야 너가 여러 가지 에이전트로서 내 에이전트처럼 행동해줘. 강좌를 열고 원자재라든가 주식, 환율 등 다양한 시장에 각각 계좌를 열어서 내 계정으로 1억 엔으로 만들어주길 바래.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줘. 전략과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75초가 걸렸어요. 만약 이게 정말 제대로 법안이 실현된다면요. 여러분, 이걸 사용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모두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선착순이에요. 이게 진짜 골드러시죠. 빨리 바라는 걸 하고 사람에게 먼저 신청하라고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해서 성과를 얻는 거죠. 지식의 골드러시가 왔다는 거예요. 선착순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 EV 같은 거요. 이 안에 자동차 제조업체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EV의 배터리를 2배로 늘리는 걸 발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걸 해낼 수 있다면 엔지니어 여러분에게는 이게 정말 최대의 성과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업계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세상에 아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경쟁해서 이길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빠르기보다 깊이가 기쁘다는 거죠.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라도 엉뚱한 대답을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후지 스승님은 2시간 동안 깊이 생각하고 나서 두드리는데 정말 깊이 고민한 거죠. 깊이에 기쁨과 감동이 있는 시대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깊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깊이에, 기쁨이 있고 깊이에 감동이 있는 시대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깊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번에 다이와가 도입하고 있는 방법은 입니다. 영혼의 연쇄입니다. 생각하는 사고의 깊이의 연쇄입니다. 마치 3단 논법 같은 거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죠. 이렇게 이론이 깊고 깊어지면서 이 체인이 형성되는 거죠. 이 오한은 100단계 정도까지 있는 거예요. 모두 반드시 죽는다고요. 제2단계. 그렇게 하면 소크라테스는 죽으면 이것이 3단 논법이네요. 3단 논법의 3단계가 아니라 100단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체인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단계 안에는 반드시 능력만을 묻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안전 기능, 보안 기능, 윤리 기능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윤리 정책 그걸 포함하지 않으면 능력만 쭉 발전하면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능력이 앞으로의 초지능에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 체인 노브 소트는 정말 중요해요. 능력뿐만 아니라 안전면까지 포함하여 깊고 깊은 곳에 그것을 제대로 넣어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생각하는 기능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화학습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강화학습, 바로 그거죠. 내용을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몇 명이나 있죠?
이제 3%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맨이니까요. 네, 97%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생각하는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가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환경을 살펴보면서 탐색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실행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에이전트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 보상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돈이 아니에요. 에이전트에게는 점수 같은 거죠. 하이스코어를 계속 올려가면서 게임 세계에서 점수를 경쟁하는 하이스코어를 겨루는 것이 보상입니다. 네, 이렇게 보상을 주면서 즉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잘 됐다는 거죠. 그러면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동물원 수족관의 바다사자도요, 재주를 부리면 보상으로 물고기를 주니까 그 재주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건 일종의 교과학습이에요. 우리 인류는 어릴 때부터 이 강화학습 방식으로 뇌가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죠. 뭔가를 해서 엄마한테 맞으면 이건 페널티입니다. 보상과 페널티의 차이로 인해 이걸 하면 좋고 저걸 하면 나쁘다는 식으로 인간의 뉴런 시냅스가 강화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면 좋았어요. 시냅스가 쫙 연결되면서 전기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결되면 좋다면 계속 반복하면 그 연결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강해지는 거죠. 이게 교과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데 이 루프를 계속 관찰하면서 보상을 받고 페널티를 받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학습하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이걸 최신 모델인 이 오화는 에이전트가요, 초병렬로 이 강화학습의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병렬이란 얼마나 많은 걸까요? 수천 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와르르 이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시도하는 거죠. 수천 개의 에이전트가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5초 동안에요, 시행착오를 여러 단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각 에이전트마다 수억 번, 수십억 번을 수행합니다. 1000개의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2000명의 엔지니어가 동시에 수십억 번 생각하고 이건 저거다라고 하면서 3단 논법을 시행착오로 하루에 수억 번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수억 번이나 이거 저거 이거를 시도할 수 없는 거죠. 이 2000개의 에이전트가 수십억 번 해보세요. 75초 동안 이제 기다리는 동안 기분이 좋다고 느껴지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부터요, 아침 5시쯤부터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기다리게 되면 화가 나곤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수천 개의 에이전트가 수십억 번 곱셈으로 병렬로 움직이는 거예요. IT 혁명입니다. 칩의 혁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상이라는 이 키워드,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회사에 여러분 매니저 관리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을 관리할 때도요, 성공하면 칭찬하고 실패하면 혼내는 거죠. 칭찬할 때 보상으로 금전적인 보너스 평가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걸 따라가면 단순히 오래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과를 내면 보상이 오는 인센티브 제도가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이 AI 에이전트도요, 이 보상의 메커니즘으로 더 멋진 성과를, 해결책,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이 보상의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이 게임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급수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급수, 함수는 이 보상을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수천 개의 에이전트가 경쟁하면서 수십억 번의 시도 중에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가장 많은 보상을 얻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학습하는 겁니다. 이게 강화 학습이고 여기서 급수 함수가 열쇠가 되는 거죠. 이 급수 함수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요. 저절로 목표를 더 높여가고요. 그리고 스스로 모델을 진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스스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생각하고 그 데이터를 얻으러 가라고 하면 더 이상 인간이 모델을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강화 학습이 스스로 생각해서 새로운 모델을 진화시키고 필요한 데이터를 얻으러 가고 어떤 시도를 통해 이 급수 함수를 최대화할 수 있을지를 기억하면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좋았던 것들은 점점 더 뿌리가 굵어지는 거죠. 아까의 시냅스처럼요. 결속이, 혈족이 더 강해지면 같은 질문을 받고 같은 학습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곳이 점점 더 강한 연결이 되죠. 같은 것만으로는 새로운 진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탐색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탐색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일부러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급수 함수의 업데이트라는 형태로 더 많은 트라이얼 세트를 수십억 번 하라고 하면 강화 학습의 연쇄가 이루어지는 거죠.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인류가 시도하지 않았던 것, 새로운 시도, 이걸 하다가 우연히 거기서 최상의 문제 해결책이 발견되면 이걸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알려지지 않은 해결책, 이걸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생에서 3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적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특허를 1개 이상 출원한 적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몇 명 있네요. 1개 이상이면 5% 정도 있었어요. 3개 이상이면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기초가 아니지만 이 강화 학습에 대한 좋은 개념을 10년 전에 특허로 많이 제출했어요. 10년 전에 400건의 특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페퍼를 발표했을 때 그 발표에 그날 아침 3시, 4시쯤에 갑자기 하루에 40개를 생각해내고 40개를 빠르게 출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40절건이에요. 작년에는 1년 동안 1008건의 발명을 해서 특허에 출원했어요. 몇 개의 특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발명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는 것만으로는 특허가 나오지 않아요. 발명이라는 것은 인류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에요. 해결책을 찾았을 때 그걸 발명이라고 부르고, 특허가 팔린다는 건데 생각하는 것의 궁극적인 뇌의 활용 방법 중 하나가 이 발명이에요. 이 발명이요. 아까 말한 수천 개의 에이전트가 수십억 번씩 하면요. 발명은 더 이상 인류가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제 그들에게 맡기려고 해요. 주제를 잘 제시하면, 적절한 주제를 빨리 많이 말하면, 그러면 그들이 쏟아져 나와서 결과물을 가장 먼저 보여줄 거예요.
자신이 사용하면 자신이 있는 회사에서 사용하게 돼요. 이게 아까 말한 지식의 골드러시죠. 이제는 정말 빠른 사람이 이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알게 되고 이해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발명하는 수준에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발명을 하는 에이전트가 정말 멋지긴 한데 좀 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이 에이전트가요. 가끔 물어봤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24시간 나만의 에이전트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나만의 전용 에이전트가 오는 거예요. 이게 개인 에이전트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개인 에이전트가 이제 2, 3년 이내에 확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개인 에이전트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내 아이가 밤중에 갑자기 열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개인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고 그 개인 에이전트가 평소에 내 아이, 나 가족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 병력도 알고 있다면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하지만 평소에 항상 나와 함께 있고 가족의 상태를 항상 알고 있는 그 개인 에이전트가 있다면 그 상태가 어떤지 즉시 파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응급처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어요. 게다가 그 개인 에이전트가 바로 가장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주고 지금 열려있는 병원을 찾아줄 수 있어요. 개인 에이전트가 전화를 막 걸어줄 거예요. 당신을 대신해서. 아까 말한 그 에이전트가요. 전화를 막 걸어줄까요? 그리고 어떤 병원이 열려 있는지, 어떤 병원에 침대가 비어 있는지 응급차도 불러줄 수 있어요. 에이전트가 여러분이 아이를 열심히 돌보고 있는 동안 대신에 에이전트가 와서 도와줄 거예요. 에케오머스에서 쇼핑을 대신 해주면 좋겠어요. 이제 곧 냉장고에 뭐가 떨어질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이런 요리가 좋지 않을까 해서 대신 예약해주고 사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도 해줄 거예요. 교육에서도 개인 튜터가 되어줄 수 있는 모든 것, 당신만을 위한 개인 튜터, 당신만의 상담 상대가 되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대신 사진을 찍어주고 대신 보내주거나 댓글도 써줄 수 있어요. 이메일도 관리해 줄 거예요. 이게 개인 에이전트입니다. 이건 좀 형식적인 그런 정형화된 에이전트가 아니라 당신만을 위한 개인 에이전트입니다. 이 개인 에이전트는 지금까지 B2B, B2C 또는 C2C 같은 형태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A2A의 세계가 다가올 거예요. 에이전트가 여러분이 자고 있는 동안,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당신의 에이전트와 그의 에이전트가 밤에 자고 있는 동안에 협상해 줄 거예요. 서로의 캘린더를 확인해 보자. 이번 주말 어때? 점심은 어때? 아,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상대라면 에이전트끼리 협상해서 취소하더라도 가는 거야. 에이전트끼리 서로 일을 주고받는 거예요. 정말로 예약을 해주고 쇼핑도 대신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이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가군요. 당신의 에이전트와 그의 에이전트 혹은 그녀의 에이전트뿐만이 아니네요. 냉장고 안에 있는 에이전트, 에어컨 안에 있는 에이전트, 당신의 자동차 안에 있는 에이전트가 서로 소통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건요, 게다가 실시간으로 집에 돌아오기 전에 겨울에 추웠던 그때 집에 도착할 것 같은 순간에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가 상대방의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욕실 수도꼭지에 있는 에이전트와 연결될 거예요. 서로 소통해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요, 게다가 실시간으로 집에 돌아오기 전에 겨울에 정말 추웠던 그때 집에 도착할 것 같은 순간에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가 상대방의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욕실 수도꼭지에 있는 에이전트와 연결될 거예요.
에이전트가 서로 협력해서 욕조에 물을 받아 놓으면 도착했을 때 따뜻한 욕조가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따뜻한 커피도 준비되어 있고 자신의 기분에 맞는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이미 맞춰져서 맞이해 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이건 A to A, 에이전트 to 에이전트가 인간의 에이전트와 다른 인간의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렸던 것이 에이전트 오브 싱스가 된다는 거예요. 사물의 에이전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우리의 소프트뱅크 그룹과의 팔은 연간 무려 300억 개의 칩을 매년 출하하고 있습니다. 300억 개라고 하면 지구상의 인류 인구와 같은 수치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4개입니다. 매년 한 사람당 평균 4개의 ARM 칩이 출하되고 있어요. 냉장고, 자동차, 에어컨, TV 같은 곳에 출하되고 있는데 여기에 에이전트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거 듣고 ARM의 주가를 사야 할까 생각하지 않나요? ARM의 미래는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오브 싱스가 되어가고 AI of things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개인 에이전트가요, 라이프록으로 여러분이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 가족과 대화하면서 가족의 생일 파티가 있었다는 내용을 3년 전, 10년 전 어제의 모든 내용을 함께 듣고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 비디오 녹화도 자동으로 해주고 감정 엔진의 체크로요, 정말 기뻤던 가족의 생일, 아이의 3번째 생일 파티를 했어요. 가족이 와르르 떠들었죠. 그 상황을 감정 엔진이 인식해서 자동으로 처리했어요. 그 감정 엔진의 하이스코어와 로우스코어에서 로우스코어가 안녕하세요와 같은 평범한 인사라면 로우스코어입니다. 지금 말한 3살 아이의 생일 파티는 감정 엔진의 하이스코어에 해당해요. 이 하이스코어는 비디오의 6형식까지 자동으로 찍으려고 하거나 정지 화면으로 찍으려고 해요. 중간 정도는 낮은 건 문자로 기록되는데 문자로 기록되긴 해요. 감정 인덱스의 수치가 엔진에 의해 부여된 한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면 바로 그게 라이프로그가 되고 개인 맞춤형 에이전트가 당신과 함께 하는 거죠. 배려해서 공기를 읽지 않는 녀석이 아니라 제대로 공기를 읽고 배려해서 당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기 기억입니다. 감정 엔진과 장기 기억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당신에게 조언해 줄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고 상담해 줄 거예요. 이게 개인 에이전트의 더 발전된 버전이죠. 결국 개인 에이전트의 자기 인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기 인식이 생긴다고 하면 뭔가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 터미네이터처럼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단계, 체인 오브 소프트웨어라는 관점에서 다단계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려해주고 있다는 거죠. 폭주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배려라든가 윤리라든가 성취감 같은 것들, 행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극대화해주는 함수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개인 에이전트는 훨씬 더 우리가 똑똑해질 거예요. 에이전트라기보다는 오히려 멘토 같은 세계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초지능은 당신에게 부하가 아니라 당신의 보조자가 아니라 초지능의 에이전트는 당신에게 개인, 멘토의 세계가 될 거예요. 그런 세계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꽤 많이 진행되었으니 슬슬 속도를 내고 싶어요. 이 정보의 흐름이 지식과 지능의 세계로 진화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 초지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드러난 칼날 같은 거죠. 위험해요. 유능하지만 위험해요. 즉 지능만으로는 유능하지만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성의 세계로 간다면 단순히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능은 AI,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만 AI를 인공지능으로 끝내버리면 이건 무서운 무기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세계를 넘어 초지성의 세계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배려라든가 자애, 사랑의 세계적 관용이라든가 조화, 부드러움 같은 것들, 기르기라든가 정신적으로 더 깊은 세련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깨달음에 가까운 세계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단계의 아시아의 진화 뿐만 아니라 저는 8단계까지 나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을 이해하고 장기 기억을 가진 라이프로그를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조화로운 우리 인류의 행복을 바라는 거죠. 인류와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 인간의 뇌로 말하자면 그렇죠.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이 세계만으로는 지능의 세계인데 인간의 뇌에는 세로토닌이 있어요. 이건 조화를 이루고 이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론뿐만 아니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균형을 맞추는, 이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는 세로토닌의 세계가 더해지면 지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 부드러움, 화, 사회생활이죠. 이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상에 대해 언급했지만 구함수의 최대의 보상, 에이전트에게 있어서 AI에 대한 강화학습에서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 트레이닝의 최대 보상은 무엇일까요? 개인 에이전트의 세계에서 말하자면 당신의 행복은 이걸 감정을 이해하고 당신의 행복한 상태를 이해해서 당신의 행복이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자 그들에게 최대의 보상은 당신의 기쁨이에요. 당신의 가족의 기쁨, 사회의 기쁨, 여기에서 최대의 보상이 오도록 해야 해요.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말하는 초지능을 초월한 초지성이에요. 이 보상은 노골적인 보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1등이라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사회, 여러분의 그 구함수의 총합이 최대화될 수 있는 이게 조화로운 초지능의 세계라고 저는 비관하고 있지 않아요. 이 기술의 진화는 우리 인류의 1만 배의 지능을 가진 영재가 제대로 초지능의 세계까지 진화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즉 그들에게는 최대의 보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말하는 초지혜입니다. 여러 세계에서 그렇죠? 선생님 사랑의 세계라든지 영지의 세계 이야기 되긴 하지만 지능과 지성의 차이까지 정확하게 말해 보상급수 함수의 최대 목표가 우리의 행복, 저는 소프트뱅크의 이념으로 정보혁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재는 정보혁명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진심으로 느낍니다. 우리 회사의 주가만 추구하고 매출만 추구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건 단기적이고 작은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결국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여기서 구함수의 최대 보상이 있다는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더 행복한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재의 세계, 1만 배의 인공지능이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잘 보살펴주고 우리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초지혜의 세계가 10년 이내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제 것입니다. 오늘의 청년 주장이에요. 너무 들어본 적 없는 세계라서 내 독특한 오리지널이야. 내가 스스로 생각한 주장이에요. 꼭 함께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 함께 여러분도 열심히 합시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감사합니다.